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교 교주 양기수 인사올입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한 5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어제 한 8시쯤 자가지고 7시 넘어 거의 12시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있었네. 자다 깨다 반복하고 좋습니다. 10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으면 좋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사실 2만 보 넘게 걸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이 더운 날. 사실 일을 빡세게 할 때는 겨울이 낫습니다. 왜? 겨울 추우니까 일을 더 열을 내야 되니까 더 빡세게 할수록 겨울에는 좋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 더운 날 더 빡세게 했다는 큰일 납니다. 가다 그늘만 보면 안 쉬어야 돼. 왜 이렇게 더운지. 대관령도 어제 그 높은 데도 28도 나갔다고. 김천인가 어디는 뭐 36도 나갔다고. 진짜 울금 좋습니다. 어제 까치식당에서 불고기 백반을 거의 처음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불고기 아니라 뭐 백반이라고 합시다. 너무 맛있게 뭐 반찬이 다 한 6개 정도 나왔는데 그거 다 먹었어. 소주 한 병도 다 먹고. 그러니까 13,000원인가 4,000원 나왔는데요. 웬만한 데 서울 가면 밥 한 끼 값이에요. 그게. 여기 소주까지 13,0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침에 컵라면을 갖다가 끓이면은 한 3분의 1도 못 먹어요. 그냥 어제 술 먹어서 그냥 가볍게 먹고 울금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어제 제가 부천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까치식당 가기 전이니까. 그래도 배가 고파서 그냥 바로 직행을 하려다가 알라딘 들리자. 한 1분이라도 있다 나오자. 막상 갔는데 요즘에 곁에 두고 있는 장자가 있고 니체가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곁에 두고 있는 장자는 읽었으니까 어제 이제 니체 한번 읽어보자 하고 니체를 폈어요. 사실 뭐 니체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딱 폈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지갑을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 9,300원이더라고. 이 책은 옆에다 어차피 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장자를 가지고 와서 장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갖고 왔어요. 자화자찬의 힘 이렇게 써있네요. 자화자찬, 내가 나를 칭찬한다. 자화자찬의 힘,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라. 아모로 파티. 운명의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책을 딱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
시덥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다 시덥지 않아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만나서 귀에 피나느니 도서 도서관 가서 책방 가서 책 보는 게 책은 위대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편이 낫겠어요. 어제 제가 중랑교역이 있더라고. 중랑역이 있더라고. 중랑역. 부천에서 용산 급행 가면서 지역을 정합니다. 제가 미리 고민하지 않아요. 굳이 미리 고민한다고 해서 이렇게 확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단시켜요. 굳이 내일 일을 갖다가 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야 이렇게 하고 결정 내려버려요. 가면서 용산역 그 전철 노선들을 봅니다. 보고 원수에서 내려서 버스 탈까, 용산까지 갈까, 신도림에서 내릴까 하다가 용산까지 가자. 용산서 문산 가는 거, 그다음에 덕소 가는 그 노선이 있어요. 뭐 경의중앙선인가? 그거 타니까 다 타봤어요. 타보고 중랑역, 제가 중랑역을 알거든. 중랑로, 중랑교를, 동부간선, 동일로 이쪽 뭐 옛날 나와바리 했지. 옛날에 거기가 서울극장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 흔적도 없지. 내려가지고 쇼츠 하나 가볍게 9시 한 30-40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쇼츠 하나 올리고 걸었더니 의외로 카센터 뭐 대리점 많더라고. 그래 1시간 정도 잘 나가다가 나중에 2-3시간 개작살 났습니다. 그 더운데 원래 그래요. 근데 저는 일을 갖다가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음 수행, 마음 공부, 몸 공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성현 박사님은 애터미 그 하시는 분 강의를 제가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매력 자본 진짜 많이 반복해서 들었어요. 마음 공부 우리가 보통 종교인들이 많이 하죠. 산속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근데 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손바닥 자연적으로 펴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 몸 공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몸 공부는 일하는 겁니다. 육체로. 일할 때 5만 가지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때가 진정한 수행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마음 공부 뭐 하는 것을 혼자서 저 혼자서 하는 건 누가 못해 사실은. 혼자서 뭐 여건이 되면 혼자서 다 합니다. 근데 몸 공부는 타인하고 부딪혀야 돼요. 타인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뚜껑 열리게 만들어. 그때 내가 저항하지 않았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다. 못게 나는 나무로 만든 닭이다. 그게 이제 반복해서 수행할 때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 우리가 지금도 뭐 니체는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고전을 읽으면은 기본이 몇천 년입니다. 중간에 뭐 세종대왕님 계시고 뭐 이순신 장군님 계시고 다산 정약용 이렇게 태계 이황 율곡 다 말해야지 한 분 안 말하면 서운할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이 몇천 년 됐어요. 그러면 왜 그 중간 사이사이에는 예수나 부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못 나왔나? 잠깐 생각해 보는데 그거 같아요. 동시에 안 해. 옛날에 부처 같은 경우도 왕족이라고 하잖아요. 석가모니.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려. 이름도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는 석가, 뭐 누구는 부처, 뭐 누구는 이름도 뭐라고 그러더라. 그 예수. 이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왕족인데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마음 공부, 몸 공부. 두 가지. 그냥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더 힘든 곳으로 갔어요. 먹고 살려면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에는,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는 선비는 선비고 노비 계통에서는, 노비 계급에서는 뭐 언제 공부하겠어요. 선비 양반들이 뭐 노동하겠습니까? 이게 반쪽짜리 수행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기수는 현대에 태어나서 시대를 잘 만나서 마음 공부, 뭐 알라딘가 써드리고, 몸 공부는 원 없이 합니다. 2만 부 3만 부 걸으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서 거의 뭐 제가 찾아가면 저를 처음 만났고, 그래서 제가 두 손 모아 공손하게 90도 인사합니다. 이랬을 때 거절 거의 없어요. 간단해요. 고개 숙이면은, 내가 숙이면 편해요. 그리고 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말이 많으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볼펜인데 진짜 원가가 거의 2,000원 가까이 돼요. 저희 로고 1533, 1533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품질도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제가 이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가능성이 있는데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이게 세가지고. 그럼 제가 이 볼펜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가자마자 드리겠습니까? 택도 없지. 스토리를 만듭니다. 스토리. 우리가 뭔가 뭐 영화 볼 때 사탕을 주든 뭐 전단지를 주든 뭐 떡을 주든 들어가자마자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방문하자마자 볼펜을 주면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개나 소나 다 받는구나. 아무런 고마움을 못 느껴요. 이것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덥잖아요. 먼저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물인심은 최고입니다. 거의 100%예요. 드시라고. 그래서 물 한 잔 얻어 먹어서 너무 친절해서 도저히 이거 기존 계약자 이용하시는 분들만 드리라고 회사의 방침인데, 제가 너무 친절해 감사해서 하나 드리겠다고. 이렇게 드리면 그 사람들도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친절을 베풀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고 뭔가 기분이 좋은데, 들어가자마자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리 다니면서 뭐 교회 전도가 나왔다거나 뭐 치과, 요즘에 치과에서 많이 줍니다. 물티슈. 이건 교회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화평교회 담임목사 땡땡땡. 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64번 길 5-1. 기흥 신갈 뭐 거기서 받아온 거예요. 안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 재산이 느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분도 일하니까 내가 좀 덜어주고, 나는 이게 물건 생기고. 근데 안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그걸 왜 안 받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개나 소나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 이렇게 손 내밀고 가지라고 하면, 앞 사람이 받으면 저도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습니다. 그것도 뭐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뭔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나 주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그냥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지. 근데 받으세요. 재산입니다. 쓸모가 있어요. 제가 어제 청량리에서 이제 청량리를 몇십 년 만에 갔어요. 이게 중화동에서 뭐 청량리는 뭐 지척입니다. 맘모스 옛날에 빌딩이 있고, 예를 들어서 라이프 디스코, 맘모스 디스코텍이 있어요. 옛날에 콜라 팔고 춤만 추는데 당연히 제가 갔죠. 그때는 제가 혼자도 가고
거울 보고 춤을 출 정도로 춤을 좋아했어요. 그때 나이는 뭐 20대 초반이니까 다 좋아했죠. 하고 어제 인제 2233이란 2233 버스 잊어먹지도 않네. 이렇게 머리가 좋아져. 아까 제가 책을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그럼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두뇌가 가장 좋아지는 비법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길을 물었어요. 청량역이 어디냐고. 근데 좀만 걸어가면 된다고. 빌딩 2개가 있는데 한 100층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높아? 청량역을 걸어가면서 건강보험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우리은행 그 뱅킹을 쓰는데 고유가 지원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못 받았어요. 제가 세금이 아직도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건강공단에 전화했더니 말소가 돼 있대요. 말소가. 이거 참. 말소를 도대체 몇 번 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말소를 도대체 몇 번을 당해야 되고 전화기가 몇 번이 끊겨야 되고 이게 수행입니다. 아무나 교주되는 거 아니에요. 교주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제 건강보험 그분이 동사무소 가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말소돼 있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몸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일 끝나고 이제 부천으로 오는 길이어가지고 말소돼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 그리고 그냥 전철을 탔어요.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032에서. 그냥 아까 통화하신 분이 알아봤나 봐요.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전화가 왔는데 그냥 통화가 됐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대요. 고유가 지원금이. 말소가 된 분들도 나온다고. 말소가 된 분들은 당연히 나오야지. 제가 건강보험료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갚아요. 근데 말소가 돼 있으면 뭐 복잡한가 봐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말소된 사람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부러 말소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 범죄자가 아닌데. 정부에서 말소된 사람 뭐 줘라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나 봐요. 관계없이. 근데 그분의 친절에 막 진짜 눈물이 그렇더라고. 일부러 전화해서 제가 좀 몸이 그때 더운 날씨에 지쳤잖아요. 지치고. 그걸 알아봤는지 처음이에요. 공무원이 다시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한 2만 얼마가 갑자기 생겼어요. 낮에.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건 꽁돈이다 생각하고 16,000원, 만원, 2,000원, 3,000원에서 다 그냥 보내줬어요. 그 3명이 다 보험 설계사분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소를 먼저 풀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강보험을 살려야 돼요. 지금 건강보험을 못 살리고 있거든요. 목돈을 내야 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못하고 덜 중요한 지금 사적보험을 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돈을 10,000원이든 얼마든 입금하면은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안 보내더라고. 참 진짜 인간 안 변해요. 근데 변할 수가 없어요. 뭘로 변해? 고정관념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 배우지 않는데 더 그게 단단해지고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는 거거든요. 안 변하더라고요. 다른 거 뭘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왜 사적보험을 들었냐면은 보험 들기 전과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줄 줄 알고 제가 8,000명이 있어도 저녁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밥 먹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한 명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그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라. 그것도 안 보내더라고. 팔 부러지냐? 아니 그냥 어차피 보험료 받아야 되잖아. 내가 양기수는 어려워요. 다 지금 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어차피 내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니까 그걸 못 하더라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고 부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어요. 거기 부산 간다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제 저는 테레비를 안 켜요. 안 켜는데 잠자기 전에 이제 가벼운 뭐 범죄 드라마, 용감한 형사들이나 뭐 이런 영상 하나 틀어놓고 듣고 이제 편하게 좀, 왜냐면 계속 뭐 머리도 약간 식혀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범죄 드라마 한 번씩 우리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재탕이야. 범죄 그 해주는 사람 많잖아요. 용감한 형사들 있지.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있으니까 뻔히 들은 얘기를 또 오는 거야. 이쪽 방송에서 들은 걸 저쪽 방송, 이쪽 방송.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자기들도 알 텐데. 이게 그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사건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을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딴 데서 온 걸 갖다가 무드로 해. 근데 오히려 채널을 더 만들더라고. 저도 한때는 재밌게 봤는데 재탕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고 관심사에서 멀어지더라고. 어쨌든 튕겨져요. 또 아무리 좋은 강의도 튕겨져 나와. 유튜브에서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제가 새벽 5시부터 아침 한 7시 가까이까지 2시간 동안 불 꺼놓고 거의 깨어 있었어요. 계속 불 꺼놓고 아무것도 안 켜고 계속 뭐가 찾아옵니다. 위에서 보내줘요. 그럼 계속 핸드폰에 메모하고 좀 누워 자자. 30분이라도 하면 또 와. 고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옥 같은 그 아이디어라고 할게요. 좋은 말들이 막 찾아옵니다. 어떤 책에 나오잖아요. 와칭에서 두뇌는 텅 비어 있대요. 테레비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리고 테레비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전파를 쏴주잖아요. 방송국에서. 두뇌도 텅 비어 있고 우주에서 이렇게 지혜를 내려준대요.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고요하게 텅 비우고, 그래서 빈배란 말이 나오고, 옛날에 그 장자 노장을 빈배. 내가 다 같은 맥락이더라고. 몇천 년 전에 나온 얘기가 지금도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어요. 아유, 머리 아픕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 4시 50분에 메모해놨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영혼이 우주에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셨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셨다. 해놨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도라지꽃에 대한 그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부잣집 딸이 어느 날 우연히 절에 가서 어떤 스님을 봤는데 뿅 갔어요. 근데 끝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은 그 멋진 스님 나중에 대사가 됐어요. 그 부잣집 규수가 사랑한 그 스님, 내가 인물이 되면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구나. 내가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다가갈 때는 상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매력을 잃어요. 내가 그런 대사님 같은 인물이 되면은 돈이든 사람이든 찾아오겠구나. 궁극적인 제가 독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내가 인물이 되면은 다 찾아온다. 나비가 꽃을 찾아가듯. 그잖아요. 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나비가 찾아옵니다. 지가 아쉬워서. 하잖아요. 내가 소크라테스가 되면은 여기 양기수는 소크라테스가 되었다라고 해놨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주겠다. 제가 1,0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재산 반이면은 몇 조 단위는 되겠죠. 그렇죠. 간단해요. 내가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되면 원하는 거 다 돈, 특히 재물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몇 조를 어떻게 써. 저는 씁니다. 저는 쓰고도 남아요. 남을 놈이야. 주변에 다 주면 되지. 주변에 10억씩만 줘도 100명, 1000명을 주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쓰려면 1000조도 쓰지. 아까 처음에 아모레 파티 니체의 책에 나왔잖아요. 자기 자신 자화자찬하라. 그죠? 나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제가 2만 부, 3만 부 걷고 계속 그 알라딘 이런 데로 이렇게 발길이 가는 것 같아요. 100% 확신합니다. 써놨네. 고유가 건강공단 직원분 나에게 일부러 감사 전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자, 오늘에 대해서 새벽 3시 28분에 써놨네. 이렇게. 난 오늘을 기다렸고, 오늘을 사랑했고, 오늘을 천일과도 바꾸지 않았다. 와, 드디어 사랑하는 오늘이 왔다. 오늘은 오늘과 데이트하는 날. 오늘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밖에 없다. 오늘을 사랑했다. 오늘은 새로운 우주 창조의 날이다. 오늘은 기적이다. 오늘 나는 어제 그리고 내일을 잊었다. 오늘은 엄청난 날이다. 오늘 안에서 춤추자. 오늘에 대해 써놨어요. 제가 어제 나가서 그랬거든요. 월요일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빨리 불금 주말 들어오기를. 그럼 오늘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오늘이 재미가 없어. 왜? 그럼 오늘도 우리가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불금이나 주말 생각하면은 월요일 이제 오늘 입장에서는 이놈이 내가 양기수를 오늘이 양기수를 찾아왔는데 배은망덕하게 화요일 내일을 생각하고 금요일을 생각해.
이놈이. 그럼 그 오늘의 보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 그잖아. 오늘이 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근데 나는 내 마음속 머릿속에는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어. 에이씨, 오늘 빨리 좀 가라. 그러잖아. 우리 빨리 퇴근 시간 와라.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도 오늘이에요. 수요일 딱 맞이하면은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다. 오늘은 408시간처럼 오늘 하루 안에 충분히 즐기겠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 사실 맞아요. 우리한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늘님과 함께 진짜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무의식에 저장이 됐을 거야. 그럼 다음에 이제 오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 정리된,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이제 오늘을 제가 또 노래하겠죠. 처음엔 누구나 서툽니다. 이게 말하다 보면은 내가 듣잖아요. 제일 먼저. 하다 보면 이게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럼 왜 말하다 보면 툭 튀어나오냐? 나름대로 어제 알라딘 갔다 왔잖아요. 인풋이 있잖아요. 어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했잖아요. 인풋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나도 모르게 다양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가던 길만 가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하는 생각만 해서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요즘에 황혼이혼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혼은 줄었는데 황혼이혼은 많이 늘었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은 거야. 저 인간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인간이 나이 들면 뭐 자동으로 인격 형성돼.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오히려 고집불통이 되고, 뭐 5살짜리 아이란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5살에 같이 뭔 재미로 살아.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 저는 반성해야 돼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는 미친놈처럼 보여야 돼. 그래야 제가 기분 좋습니다. 절대 저를 이해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혹자는 그러겠죠. 돈 먹고 살려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건 일반인들 수준이고, 뭐 소크라테스 정도 수준 되면은 찾아오겠죠. 자기들이 고개 숙여가면서. 자, 이런 다양한 저 같은 생각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보험 얘기든 뭐든 그거 할 때는 저도 상황이 괜찮았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하고 밥 한 끼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서로 전 상황이 좀 거시기하고 그 사람도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서로 나쁘다 좋다 할 필요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회비용은 있다. 기회비용 해놓고 그것까지 제가 다 욕심부리면 피곤하다. 저한테는 그 이모티콘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기 누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보내도 바로 옵니다. 얼마 계산까지 해서. 그리고 유튜브 첫 번째로 좋아요 눌렀다고. 그리고 다 봤다고. 얼마나 제가. 근데 그 누나에게 맞아요. 그거 하는데 손가락에 부러져요. 몇 초가 걸리겠냐고. 물론 유튜브는
자기가 아침 조회할 때 이렇게 무음으로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황 여사님, 제가 문자 보내면은 바로 그냥 옵니다. 1분 안에 거의 다 와요, 두 분이. 근데 두 분은 너무 멀어.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저기 인천. 뭐 두 분은 술도 안 마시고.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진짜 그 수기 누나는 그러더라고. 안고 아이고. 그리고 수기 누나는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게 어른이에요. 수기 누나 정도 되면 어른 맞습니다, 그 나이에. 근데 제가 8,000명, 예를 들어서 8,000명 중에 수기 누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말이 길어졌네. 없던 잘못 생기겠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차 한 잔, 때가 아닌 것들. 술 취한 기분에 성내지 마라. 의리. 주왕님,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